시장의 상승이 언제 꺾일 것 같습니까? 사실 그걸 아는 사람은 없죠. 그걸 정확히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오늘부로 CNN 비즈니스의 피어 앤 그리드가 80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00점 만점에 80. 저기 보시게 되면 불과 일주일 전이 67이었고요. 한 달 전이 58이었고요. 1년 전은 39였고요. 놀랍죠?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 시장이 이렇게 올랐는데 나는 왜 못 벌었지? 뭔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건데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리를 던져 드리겠습니다. 요즘 상승장에서 여러분이 못 먹었다고 한다면 안 먹은 게 아니라 못 먹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매매에는 분명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모멘텀 투자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들은 수익을 엄청나게 지금 벌고 있겠죠. 아니면 저처럼 트레이딩으로 데이 트레이딩으로 계속해서 누적 수익을 내가는 사람들도 괜찮겠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근데 이것도 또 아닌 사람들 가운데서 나는 때를 기다린다라는 사람들은 되게 잘하시는 거죠. 여러분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절대 포모하면 안 돼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어설프게 기다렸다가 어설프게 뛰어들어서 세력들의 밥이 되는 거거든요. 20년 전 저의 주식 스승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1년에 매매를 한 번, 2년에 한 번밖에 안 하셨습니다. 언제 하셨는지 아세요? 종목도 딱 하나예요. 무슨 종목 하셨는지 아세요? 삼성전자. 언제 했는지 아세요? 요즘 같은 데 파세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있지. 시장이 주도주로 간다면. 그리고는 극도의 공포. 막 신문에 막 증권사 직원 자살했다더라 뭐 했다더라. 그럴 때 주식을 사세요. 삼성전자만 사세요. 500억 정도 사시더라고요. 그리고 신문에 막 코스피 지수 막 난리 나고 요즘 같은 분위기 딱 요즘 같은 분위기 막 전고점 찍는다 최고치 막 사상 최고치 막 증권사 직원 신랑감 후보 1위 그럴 때 파치더라고요. 이제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되게 변동성이 엄청 심하잖아요. 세력판이고 막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주식의 고수는 다르다 이거죠. 다른 건 보지도 않으세요. 본인의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자 여러분 마르코 콜라노비치라고 한때 마이크 윌슨하고 거의 쌍벽을 이루는 그렇죠. 마르코 콜라노비치는 보통 이제 강세론자로 통했잖아요. 그 다음에 마이크 윌슨은 좀 이렇게 위기 쪽에 많이 하는 약세론자는 아닌데 그러니까 아무튼 둘이 좀 항상 대비되게 이야기를 많이 했죠. 2021년까지 그렇죠. 그러던 마르코 콜라노비치가 2022년 작년 연말 정도에 뷰를 바꾸게 돼요. 그동안에 본인이 계속 강조했던 좀만 참으면 강세장 온다 했는데 결국 못 버티더라고요. 그리고는 작년 언제더라? 10월인가 그때 11월에 결국은 뷰를 바꿔요. 자기가 틀렸다고 인정을 해요. 그래서 저는 마르코 콜라노비치를 보면 요즘 이제 시장에서 별로 잊혀져가지고 좀 불쌍해요. 그가 뷰를 바꾸고 난 한 달 뒤에 시장이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올해 2023년 1월. 더 버티고 싶었겠죠. 하지만 그래도 투자 나름대로 밸류 있는 뭐 자기 투자사의 뭐 돈들을 계속 빼가니 어떻게 버텨요? 자, 제가 구글에다가 마르코 콜라노비치를 딱 쳤거든요. JP 모건 콜라노비치 연준에 맞서는 투자자들 10% 하락 전자전자. 월가의 대표 황새 미국 증시 하락 더 간다. 언제? 올해 9월 28일. 근데 여러분 9월 28일, 10월, 11월부터 시장은 반등하기 시작해서 이거 또 틀렸어요. 콜라노비치 연말 지수 4,800 달성 어려울 듯. 근데 어떡하죠? 곧 오늘 보니까 곧 다 왔는데 4,768. 곧 다가왔는데 또 틀렸어. 계속 틀리네. 다 틀리네. 어쩜 이렇게 틀리지? 어저께 마이크 윌슨 아시죠?
참 전반기까지 잘 맞췄죠. 근데 지금 이 마이클 윌슨조차도, 그러니까 마르코 콜라노비치가 무너지고 윌슨이 떴잖아요 올해. 작년에 예, 올해가 아니라 작년에 막 하락장 올 때. 근데 이제 마이클 윌슨도 올해 무너지더니 여기도 보세요. 미증시 최악은 오지 않았다. 근데 계속 상승해. 어제 결국 뷰를 바꾸게 됩니다. 기사 보셨죠? 예? 김현석 씨도 얘기하던데 어저께 윌슨도. 제가 오늘 아침에 영상에 얘기한 거잖아요. 대책이 없는 거죠. 투자자들 자꾸 돈을 빼는데 오죽하면 피터 린치가 일찍 은퇴했을까. 얼마나 달달달달 복귀했어요. 빅쇼트 봐도 달달달달달 복귀잖아요. 자, 피어랭그리드는 80이 넘어섰고 윌슨도 뷰를 바꾸고 콜라노비치는, 그러니까 콜라노비치가, 그러니까 제가 왜 콜라노비치를 왜 소환을 했냐면 한 달만 버티지, 두 달만 버티지, 그러면 너는 진짜 대박이 났을 텐데 올 1월부터 얼마나 시장이 올랐어. 야, 그걸 못 버티네. 좀 안타까워요 저는 사실. 그리고는 그때부터는 엇박자의 대명사가 돼요. 여기 보세요. 이 친구가 한 거와 지금 시장이 이걸 한번 보세요. 다 틀리지. 다 틀리고 있어요 지금.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시장이 지금 엄청난 포모에 휩싸이고 있죠. 이제는 묻지마 투자. 계속 가. 돈이 계속 들어와. 계속 가요 계속 가. 좀 더 가야 돼요. 그럼 팀장님은 진짜 하락장이 올 거라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저는 이 화살표가 늘 여기서 놀고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이 마지막 구간에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잠시 있다가 갑니다. 그 정확한 날짜는 맞출 수 없죠. 저는 무당도 아니고 그거 맞추는 무당도 없어요. 무당이 그거 맞추면 지가 주식하지 왜 무당을 하겠어. 무당, 죄송합니다. 무속인가 혹시 저희 영상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있으면 제가 사과드릴게요. 네. 무속인가 무당은 또 틀린 거죠. 무당은 진짜 사자 무당, 무속인은 인간 문화재 무속인.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자, 이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게 지금 무슨 기사인 줄 아세요 여러분? 제목부터 Not at the bottom. 아직 바닥은 아니야. 근데 샌프란시스코 오피스의 공실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오늘 기사예요. 12월 18일. 어저께는 어저께. 쭉 읽어보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샌프란시스코 아직 바닥은 아니라는 거야. 그렇다면 뭐다? 공실률이 점점 더 커진다는 거야. 최근에 시장의 상승 때문에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수많은 시장의 리스크들이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게 오늘자 미주 한국일보 기사거든요. 바이든 낮은 지지율의 좌절, 참모들의 대책 요구. 측근들의 용납 안 될 정도로 저조. 지지층이 내년 1년 남아. 여론조사 무시하라. 선거자금 모금은 순조. 4분기 목적 달성 낙관. 제일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이 바이든이겠죠. 그리고 한국의 국민의 힘이겠죠. 뭐 윤석열 정부도 지금 발에 불이 떨어졌던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미국 주식시장이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그럼 바이든의 지지율은 최고치여야 돼요. 미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데 왜 바이든의 지지율은 계속 곤두박질 치면서 트럼프와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걸까요? 뭔가 좀 이상하다 생각 안 드세요? 무언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 안 드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지금 상승의 상당 부분의 애들은, 지금 상승장의 상당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의 대부분의 유권자들, 그들은 개미라고 칭하죠. 그들은 소외되어 있다는 거죠. 미국에 살아가는 미국 국민들의 대다수는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꺾인 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사람을 못 구하고 일도 못하는 것들이 월급만 많이 달라 그러고, 이 여전히 서비스 업종이라든지 특수 업종이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일들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율이 낮은 거예요.
뭐 바이든뿐만 아니라 뭐 일본의 기시다, 뭐 대한민국의 윤석열, 뭐 캐나다, 뭐 프랑스 다 지금 뭐 지지율 좋은데 거의 없죠. 왜? 그만큼 지금 살기가 어려우니까. 지지율은 굉장히 간단해요. 살기 좋으면 올라가요. 최악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전설적 투자자 앙드레 코스톨라니 선생님이 이야기하셨던 주인과 산책 나온 개의 이야기를 떠올려야 됩니다. 지금 시장은 미친 시장입니다. 이제는 광기죠. 시장이 광기. 자, 이거 제가 예언했습니다. 이런 시장 올 거라고. 좀 더 와야 돼요. 사람들이 완전히 판단력이 다 상실돼야 되고, 지금 저희 미주놀에서도 그런 시그널들이 좀 나와요. 이제 시장 막 가니까 아유, 이제 구독 다 했어. 이제 그만해. 아유, 멤버십 50불. 아유, 다 했어. 이제 올라갈 거야. 올라탈 거야. 리스크 관리하는 같은 소리 하네. 잘 가요. 빠이. 한번 나가면 못 들어와. 20년 동안 끊임없이 반복되는 모습이에요. 20년 동안 끊임없이 반복되는 모습 중에 하나가 공부 안 하는 개미들, 포모에 갇힌 개미들, 상투 잡는 개미들, 바이더딥 때 사지 못하는 개미들, 환호성을 부를 때 테슬라 2천 간다라고 할 때 그거 믿고 더 샀다가 곤두박질쳐 손절하는 개미들. 내 주식은 갈 거야 하지만 스킬즈 같은 주식이 마이너스 90% 될 때까지 갖고 있었던 개미들. 그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들으시는 미주노 가족 여러분, 나그네 분들은 제가 광고 한마디 드리는데요. 댓글 달지 말아주세요. 그냥 미주노의 댓글창은 미가들, 미주노 가족들만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토론하는 장이 아니에요. 저희는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견해들을 서로 나누는 채널이 저희 미주놀인데, 내 생각이 틀다고 무슨 욕을 하지 않나. 가끔씩 강아지들이 자꾸 등장하네. 왜 자꾸 개들이 와가지고 짖는지 모르겠어. 네. 참 좋은 세상이에요. 개가 사람보다 나아. 막 개들이 막 와요. 저 댓글창에. 결정과 판단은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주식 투자에 원칙이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휘둘릴 거고, 뉴스를 해석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먹는 뉴스의 뉴스 음식들을 상했다는 것조차 모를 거고, 추세를 볼 줄 모르는 까막눈들은 보고 싶은 것만을 보는 함정에 빠질 겁니다.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됐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이어지는 미주놀 멤버십 가입 광고 영상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바인에 살고 있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고요. 저는 주식을 시작한 지는 벌써 처음 시작한 건 한 10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물론 그때는 이제 한국 주식 했었고, 뭐 누구 친구가 사서 뭐 같이 따라 산다거나 아니면 이슈가 되는 그런 주식들을 뭐 사서 뭐 돈을 이제 금방 잃어버리고 이제 다시는 주식을 하지 말아야겠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또 이제 미국 주식에 사실 이제 관심을 갖게 됐어요. 이제 몇 년 전부터. 그래서 이제 뭐 물론 빅테크 주식, 그리고 또 테슬라. 그래서 항상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점에서 이제 또 물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을 좀 반복을 하고, 이런 실패들을 사실 많이 경험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주노를 사실 만나게 됐고, 그 미주노를 이제 영상을 많이 보다가 우주 최강 이제 멤버십에 사실 가입을 하게 됐고, 제가 사실 유튜브 채널을 몇 가지 봤지만 이제 이렇게 멤버십에 가입을 하게 된 거는 사실 미주놀이 처음이고요. 제가 제일 좀 장점이라고 사실 느끼는 거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기본기를 조금 다질 수 있는 점이 저한테는 되게 많이 지금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를 보는 거, 그리고 이제 추세를 보는 거, 저항선, 뭐 지지선,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디테일하게 사실 종목을 분석하거나 일해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아주 이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이제 기본기를 이제 볼 수 있는 그게 가장 지금은 큰 장점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항상 팀장님이 얘기하시는
이제 좀 추세, 그리고 큰 그림, 그리고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사실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가 이제 그런 것들도 조금 보고, 그리고 또 지금 우주방에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이제 설렁탕 대회들을 이제 참가하면서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떤 종목을 선택하시는지, 그리고 저는 왜 이 주식이 이번 주에 이제 롱으로 할 건지 숏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사실 여태까지 봤던 시각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얼바인에 살고 있지만 이렇게 미준호를 만나게 된 게 너무 저한테는 좀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주방에 계시는 다른 이제 선배님들께 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